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그림책과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최희천입니다. 얼마 전 TV 드라마에서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지껏 가족을 위해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분필밥 먹으며 희생했고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며 당신과 여행도 가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아내에게 화를 내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도 드라마 속의 아내가 너무한다 싶었고요. 근데 그 아내는 당신이 평생 분필밥 먹으며 노력했듯이 나도 평생을 새벽밥 지었고 당신 열심히 일할 때 나도 집안 건사하며 같이 고생했으니 이제 나도 가사노동에서 은퇴를 하고 쉬고 싶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이해도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라 이야기를 좀 과장한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 인생은 지금입니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책은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 있는 유머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작가 다비드 칼리의 글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적 있는 세실리아 페리가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은퇴를 한 남편은 아내와 뭐든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외국어도 배우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요. 그치만 왠지 아내는 남편의 같이 하자는 말에 시큰둥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대화에 자꾸 찬물을 붓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남편은 인생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즐겨야 한다며 아내를 자전거에 태우고 집을 나섭니다. 이 책에서 막 은퇴를 한 것 같은 남편은 드디어 은퇴야,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며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온 아내에게 이제 우리 여행 갈까? 같이 악기를 배우는 건 어때? 옛날처럼 함께 밤낚시하러 가자 하면서 벅찬 기대와 설레임에 한껏 부풀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르고 조릅니다. 남편은 힘들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했으니 그 보상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의 아내는 분명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평생 집안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겁니다. 어느 땐 행복하기도 했을 거고 어느 땐 힘들기도 했을 테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살았다기보다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겠죠. 열심히 달리는 남편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달리던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보고 같이 달리자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서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남편처럼 설레이고 기대가 될까요? 글쎄요. 책에서의 아내는 남편과 같은 마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남편이 지금 여행을 가자 하면 아내는 봄에 가자 하고, 뭘 배우자 하면 자기는 소질없다 하고, 옛날처럼 놀자 하면 허리가 아프다 하니까요. 급기야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다 하니 대체 왜? 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반려견을 꼭 끌어안고 서는 말이죠. 왠지 아내의 대답 속에는 떼쓰는 아이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단호함마저 보이는 것이 대화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릭 번에 의해 장안된 교류 분석 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촉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접촉을 교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나서 부딪히고 뭔가를 하는데 그때 서로의 감정과 마음이 맞아야 교류가 잘 되고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에릭 번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 개의 자아가 있는데 부모와 같이 행동을 하는 어버이 자아와 이성적인 어른 자아, 유아기적인 어린이 자아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건 없지만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건강한 의사교류를 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지금에서는 남편이 어린이 자아가 되었을 때 아내는 이성적인 어른 자아가 되어 거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부모 자아가 되어주면 좀 더 원만한 관계가 되겠죠. 또는 아내가 계속 동조하지 않을 때 남편이 부모 자아가 되어 서운하고 섭섭했을 아내를 다독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동해바다로 신랑이랑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신랑이 어디든 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고 자꾸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도 많고 귀찮기도 해서 못 들은 척 했고요. 그런데 문득 저 사람이 정말 갑갑한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신랑에게 가게를 하루 닫고 제일 가까운 동해로 가서 해 뜨는 것도 보고 맛있는 대게도 먹고 오자며 어린아이처럼 막 졸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 여행을 가서 정말 좋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왔죠. 물론 속으로 어버이 자아와 어린이 자아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한 저를 마구 칭찬해 주면서요. 책 속에서도 남편이 백허그가 아닌 마주보고 꼭 안아주며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었기에 둘이 자전거 여행을 즐겁게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도 각자의 생각과 생활 환경에 따라 참 많이 다를 수도 또는 비슷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와도 같은 생각, 같은 타이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다고 불평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노력하고 바뀌다 보면 바뀌어가는 나에게 맞추려고 그 사람도 분명 바뀌어갈 것입니다. 인생은 지금이니까요.